여러분은 성공한 사업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강남 한복판의 높은 빌딩, 수백 명의 분주한 직원들,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기. 우리는 은연중에 크다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대한 빌딩과 수많은 직원이 당신의 자유를 갉아먹는 족쇄라면 어떨까요? 매출은 100억인데 나가는 돈이 99억이라 정작 당신 손에 남는 건 스트레스뿐이라면요. 오늘 소개할 책 폴 자비스의 컴퍼니 오브 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더 이상 회사를 키우지 마세요. 대신 더 똑똑해지세요. 이것이 바로 V의 새로운 공식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성장을 강요받았습니다. 성적은 올라야 하고 연봉은 매년 인상되어야 하며 기업은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고 배웠죠. 멈추면 도태된다는 공포. 한국 사회에선 특히 더 심하죠.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규모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복잡성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자가 늘어나면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고 더 넓은 사무실과 더 많은 비품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매출은 2배가 되었는데 비용은 3배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순이익은 줄어드는 성장의 역설입니다. 사장님 소리는 듣지만 알바생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다면 컴퍼니 오브 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자 철학입니다. 무조건적인 성장의 의무를 제기하고 더 좋음을 위해 더 큼을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저자 폴 자비스는 벤츠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과 일하던 유능한 디자이너였습니다. 회사를 키우라는 주변의 조언을 뒤로하고 그는 오히려 회사를 작게 유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원한 건 돈보다 자율성이었습니다. 직원이 많아지면 내 스케줄은 직원 관리에 맞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1인 기업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완벽한 통제권을 줍니다. 스타트업이 로켓이라면 1인 기업은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태우며 우주로 가지만 한번 궤도를 이탈하면 폭발합니다. 스포츠카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있죠. 작은 기업의 가장 큰 무기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트렌드가 바뀌어도 몸집이 작으면 금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은 방향을 트는데 하루가 걸리지만 제트스키는 1초면 충분하니까요. 여기 숀 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얻는 대신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고 외주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연 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면서도 가족과 매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온전히 쉬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작게 유지하라는 말이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0으로 만들어 순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뜻입니다. 매출 100억의 순이익 1억인 회사보다 매출 5억의 순이익 4억인 회사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어서 끝없이 달리기만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와 확장을 합니다. 사장님 차는 벤츠여야지, 사무실은 강남이어야지. 이런 허세가 당신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결국 자유를 저당 잡히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럼 어떻게 혼자서 큰 돈을 벌까요? 첫 번째, 기술을 직원으로 고용하세요. 과거엔 비서가 하던 일, 회계사가 하던 일을 이제 AI와 소프트웨어가 월 몇만 원에 처리해줍니다. 잠들지 않는 직원을 24시간 부리는 셈이죠. 두 번째, 아주 좁고 깊은 틈새 시장을 노리세요. 대기업은 시장이 너무 작으면 진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이 1인 기업의 놀이터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팬 1000명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세 번째, 당신의 성격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대기업의 상담원은 매뉴얼대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객에게 진심을 담아 친구처럼 대할 수 있죠. 이 인간적인 연결이 대기업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인 기업만의 무기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분명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문이 밀리는데 직원을 뽑을까? 이때 멈추세요. 직원을 뽑는 대신 대기자 명단을 만드세요.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아무나 못 사는 제품이 되면 고객은 더 안달이 나고 당신의 가격 결정권은 올라갑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로 복귀하자마자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4개로 줄였습니다. 복잡함은 비용이고 단순함은 수익입니다. 1인 기업은 극도로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회사에 소속되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보다 내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긴장감이 훨씬 건강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 쉽습니다. 덩치가 작으니까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컴퍼니 오브 원의 목표는 돈을 무한대로 버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벌고 남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오후 2시에 산책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대 기업의 부속품이 되어 평생 스트레스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단단한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말을 이용해 작게, 아주 작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세요. 단, 키우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말이죠. 비즈니스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 삶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컴퍼니 오브 원은 당신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한 웹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를 5명으로 제안했습니다. 더 받으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요. 대신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는 1년 중 3개월을 휴가로 씁니다. 직원 10명 둔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보다 그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작은 기업은 고객에게 신뢰를 팝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부서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뺑뺑이 돌리는 대신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고객을 평생 충성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100억 매출의 2% 이익률인 회사와 5억 매출의 50% 이익률인 회사. 전자는 2억을 벌고 후자는 2.5억을 엽니다. 그런데 전자는 스트레스가 100배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남는 돈입니다. 폴 자비스는 말합니다. 성장은 암세포의 이데올로기다. 멈추지 않는 성장은 결국 숙주를 죽입니다. 적당한 크기에서 멈추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집 거실, 동네 카페, 혹은 여행지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비가 0에 수렴할수록 당신의 자유도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임대료 낼 돈으로 당신의 경험에 투자하세요. 컴퍼니 오브 원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거절입니다. 돈을 준다고 다 하지 마세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일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세요.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자 또 다른 수익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숨기는 기업보다 투명하게 공유하는 개인을 더 신뢰합니다. 혼자 일한다고 고립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일인 기업가들과 연대하세요.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는 느슨한 연대가 거대 기업의 조직력보다 더 창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라 10년, 20년 지속 가능한 일을 하세요. 급성장은 급몰락을 부르지만 천천히 다져진 신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곧 당신의 은퇴 자금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그 돈은 위자료에 불과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사는 것. 이것이 컴퍼니 오브 원이 추구하는 궁극의 행복입니다.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1단계. 당신의 기술이나 재능 중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엑셀 잘 다루기, 정리정돈 잘하기도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 2단계. 아주 작게 런칭하세요. 웹사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반응을 보고 수정하는 것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100배 빠릅니다. 3단계. 시스템을 만드세요. 반복되는 질문은 FAQ로 만들고 결제는 자동화하세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드세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4단계. 충분함에 도달하면 성장을 멈추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과 돈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세요. 더 큰 사무실 대신 더 많은 여행을, 더 많은 직원 대신 더 많은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남들은 다 뛰어가는데 나만 걷는 것 같아 불안한가요? 뛰는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걷는 사람은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를 믿으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내 실력의 깊이, 내 통찰의 깊이, 내 삶의 깊이를 키우세요. 그 깊이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1인 기업은 유연합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뚫으면 됩니다. 강의, 전자책, 컨설팅, 구독 서비스. 당신의 핵심 역량을 다양한 형태로 변조하세요. 수익원은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도 출근하라고 하지 않기에 스스로를 규율하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야근보다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뿌듯함이 훨씬 큽니다. 컴퍼니 오브 원은 현대판 장인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 장인의 손길이 닿은 명품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세상,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멀리 갑니다. 비즈니스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세요. 복잡한 보고서, 불필요한 회의, 과도한 의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본질만 남기세요. 가벼움이 곧 경쟁력입니다. 이제 얼마나 큰 회사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을 통제하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부품으로 소모되다 버려질 것인가? 작지만 빛나는 별이 될 것인가? 작아지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이겨낼 용기, 불안함을 견딜 용기. 하지만 그 용기의 대가는 달콤합니다. 바로 자유니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컴퍼니 오브 원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팔고 싶은가요? 누구를 돕고 싶은가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이면 충분한가요? 그 답을 적는 순간 당신의 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더 작게,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이것이 폴 자비스가 전하는 부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위대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독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일인 기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